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9일 갑술 두번째 기사 1441년 명정동 6년 오들이 송고로 부리개에게 허군을 제수하고 물품을 내리다. 의복 안마 포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9일 갑술 세번째 기사 뇌물을 받은 이 순몽에게 교지를 내려 책망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사제감 정 김전 등이 전에 종루를 감독할 때에 제목과 숫 등의 물건을 제조 이 순몽에게 뇌물로 주었사오니 청하옵건대 국문하소서 하며 의정부에 내려 안문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순몽 등을 국문하니 순몽이 노하여 제조 박종우를 꾸짖어 말하기를 김전이 목욕통을 가져다가 비밀이 그 아우 김돈에게 주고서 어찌하여 도리어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가? 또 어찌하여 비밀이 대간을 사죄해 나를 탄핵하게 하였는가 하니 종우가 제조, 남지, 윤영, 고득종 등과 더불어 사연을 갖추어 아뢰기를 순몽이 여러 차례 부도한 말을 하오니 그 사이에는 반드시 참수하고 아첨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국문을 더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경등도 역시 과실이 없지 아니하다. 순몽이 승복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순몽이 가만히 목욕통을 가져갔다고 말함이 옳겠는가? 대신은 진시로 가벼이 죄질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종우, 남지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순몽과 함께 도진무가 되었사온데 이제 순몽이 신등을 시샘하여 싫어함이 더욱 깊어졌사옵고 또 도진무의 임무는 신등의 감내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신등의 도진무를 파면하여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순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마땅히 간절하게 다이를 것이니 경등은 순몽으로 해서 사면할 수 없다 하고 곧 승정원에 명하기를 순몽은 공신의 아들로서 동정할 때 군사를 온전히 하여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외인들이 서로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 영공이 아니었다면 조선 군사는 반드시 패하였을 것이다 하였고 또 야인을 정벌할 때 깊숙이 이만주의 땅에 들어가서 그 부락을 파괴하고 남녀를 사로잡고 죽이고 하여 숙분을 씻었으니 이것이 모두 순몽의 공으로서 가상하게 여겨 상주할 것이다. 조신 중에는 훈정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지위가 중밀하게 이런 자가 있는데 순몽의 지위가 일품에 이르게 된 것은 넘치게 받은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자손 중에 만약 조금만 병이 있어도 순명의 집으로 옮기게 되면 곧 나은 것이 여러 번이 있었다. 이것은 비록 말할 것은 아니나 내가 역시 생각하게 된다. 근년에 순명이 여러 번 행문을 당하여 내가 간절히 염려하는 바이다. 내가 온천에 거둥하였을 적에 순몽이 관인을 굿하였으므로 유사가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하여 내가 불러다가 꾸짖었더니 순몽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기에 내 마음속으로 개과하였거니 생각하였다. 이제 의금부 제조와 또 이렇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자신 한 뜻이 없는 것을 알겠다. 내가 깊이 근심하는 바이다. 너희들이 순몽을 불어서 나의 뜻으로서 타이르며 간절하게 책망하고 인하여 박종우 남지와 속히 화해하게 하라 하므로 승정원에서 순몽을 불러서 임금의 교지와 같이 책망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0일 을해 첫번째 기사 마정을 관리할 적임자를 선거하라고 이조에 이르다. 마정은 군국의 중대한 일이므로 각 도의 간목관을 이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한 사람씩 청거하게 하도록 이미 전에 입법하였는데 근련 이래로 청거하는 자가 대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을의 일을 겪어보지 못한 용렬하고 어리석은 무리를 청거하고 이조에서도 검맥하여 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천망에 의하여 제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부임한 후에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말이 번식되지 아니하니 별로 실효가 없어 입법한 본의에 어긋남이 있다. 그러므로는 모름지기 일찍이 현관을 지낸 바 있는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공사에 힘쓰는 자를 가려서 천망하게 하고
이조에서 다시 핵실하여 결혼이 생기는 대로 임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6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고득종 권극하 이대 최중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득종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삼고 권극하로 이조 참의를 이대로 첨지 중추원사를 최중겸으로 사은지평을 삼았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6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황희대가 감으로써 비를 빌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6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 청도에 우박이 내리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6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종원칠이 토산물을 바치다. 피곤 일화 등 이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6월 1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몰수된 아우의 과전을 자기의 밭과 바꾼 호조 참반 황치신을 파면시키다. 황부신이 죄로 인하여 과전을 빼앗기게 되니 그의 형 호조 참판 황치신이 자기의 토박한 밭으로 바꿔 바쳤으므로 헌부에서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6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호조 참판 황치신 판서 김맹성 좌랑 한지를 죄주자는 홍원용 신후갑의 상소문. 사헌부 집병 홍원용 사관원 우정은 신후갑 등이 아뢰기를 호조 참판 황치신이 그 아우가 청렴하지 못한 죄로 피죄되어 과전을 몰수당하게 되었는데 치신이 자기의 토박한 밭으로 공공연하게 바꾸어 싸웠고 판서 김맹성과 좌랑 한질도 편백되게 동료의 청을 들어주어 싸우니 의당 죄줘야 할 것이온데 성상께서 맹성과 질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만 치신의 관직만을 파면하시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모두 통렬하게 징벌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비록 옳으나 맹성은 공신의 아들이요 또 대신이니 경이하게 죄질 수 없다. 한질은 또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당상의 말을 따른 것뿐이니 더욱이 용서해야 할 것이다. 치신은 조부의 분산 가까운 땅으로 바꾸었으니 정상이 역시 가긍함으로 그 밭을 빼앗고 그 관직을 파면한 것이니 모두 죄의 경중을 따른 것이다 하였다. 원용이 아뢰기를 맹성은 두세 번 행문하였으나 한가하고 불복하여 싸우며 한질은 굽혀서 당상의 뜻을 따랐고 치신은 자기의 척박한 밭으로 공공연하게 받고 조금도 염치가 없사오니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뒷사람이 무엇을 경계하겠습니까? 하고 후갑이 또 아뢰기를 대신이라 이름하면서 실상은 대신의 마음이 없사오니 대신으로 우대할 수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법대로 논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법을 봉행하는 뜻인즉 옳은 것이다. 그러나 작은 과실로 하여 갑자기 대신을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 중국의 육부 상서 중에 이 30년의 오래기에 이른 것은 진실로 작은 허물은 용서하고 우대하여서일 것이다. 본국에서 이와 같이 못한 것은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으니 내가 중국 제도를 부러워하고 본국에 그렇지 못한 것을 깊이 부끄러워한다. 한질은 낭청이다. 그 당상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황치신 김맹성 한지를 죄주자는 사관원의 상소문.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오니 서경에 이르기를 과오거나 재난에 의하여 범한 죄는 용서하고 믿는 것을 의지하여 범죄하거나 재범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과오를 용서하면은 큰 것을 가리지 않고 고범을
형벌하면은 작은 것을 가리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성인의 용법의 뜻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호조 참판 황치 씨는 지난번 아우가 뇌물을 받은 죄를 범하였을 적에 자신도 역시 관련되었으나 겨우 그 죄를 면하였사온데 바야흐로 두려워하고 자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겠거늘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호조의 당상으로서 자기의 척박한 과전으로 그 아우의 속공될 비욕한 밥과 바꾸었으니 그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며 범람한 정상은 관물을 도둑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듣는 자가 놀라서 그 낯에다 침을 뱉기를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 일의 곡직은 비록 우부우부일지라도 어찌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판서 김맹승은 도리를 굽혀 그 욕망을 들어주어서 공공연하게 바꾸어 주었사오며 좌랑 한질은 당상에게 아보하여서 그의 마음대로 성취시켜 주었사오니 그 사정을 다루고 의리를 잊은 행적이 환하게 분명히 드러났고 대신의 의리와 조사의 지조가 하나도 없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관대한 법을 족주시어 다만 치신의 관직만을 파면하시고 맹성과 한질은 모두 물론하게 명하시었사오니 성인의 믿는 것에 의지하여 범죄하였거나 재범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한 것과 고범을 형벌하며 작은 것은 가리지 않는다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치신의 직첩을 거두시어 먼 변방으로 내치시고 김맹성 한지도 역시 율에 의하여 과제하시어 탐욕스럽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지 못하게 하여 사풍을 장려하소서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3년 세종 23년 6월 12일 청축 세 번째 기사 선군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각포의 선군으로서 선상에 쑥달한 자가 드물고 적사오니 마땅히 염한 등을 모집하여 각포에 분정하고 얼음이 얼 때와 길이를 제외한 8달 동안에 2차례 전쟁을 연습시키고 출근한 날의 다수를 상고하여 공념 1석을 제하여 주며 그 재력이 능란하고 미점판자는 2석을 감하여 주되 모두 부근의 각포에 부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창을 반으로 줄이려 하자 신계 이변 금류가 반대하다.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창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다. 위로는 군량을 보충하고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을 진율하는 것인데 가난한 백성들이 가져다 바칠 수 없어 해마다 쌓인 그 수요가 너무 많으므로 수령이 독촉해 징수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니 어찌 옛사람이 입법한 본이 이겠는가. 또 수령이 교대할 때 의창의 징수를 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축 기록하여 해유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이 법을 두려워하여 백성에게 각박하게 굴기를 더욱 심하게 하니 어찌하여 하면 가하겠는가. 내가 반을 감해서 수납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고자 하니 어떠할까 하니 우의정 신계가 아뢰기를 근래에 국가가 다사하옵고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민생이 간과하여 쉽게 가져다 바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의창은 진시로 상교와 같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오니 경이하게 반을 감할 수 없사옵니다. 때 맞춰 거두고 흩어주는 군량을 충족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또 보통 백성들은 전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고 겨우 몇 말의 곡식을 수확하면 엄사와 불공을 들인 데에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만가지로 허비하여 다 없애게 되고 다시 의창에서 내어가기를 해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다 바칠 데가 없사옵니다. 오름지기 이장으로 하여금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면 자연히 민생이 넉넉하여져서 쉽게 가져다 바칠 것이요 관에서도 역시 백성에게 각박하게 하는 배단이 없게 될 것이옵니다. 하고 호조참이 이변은 아뢰기를 가난한 백성을 골라서 주고 부유한 자에게는 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하니 지병조사 금류가 아뢰기를 신이 강령 수령이 되었으므로 백성의 질고를 잘못 아옵니다. 백성은 빈부가 없이 매양 춘경과 하운 때에는 모두 한 번씩 먹이게 되는데 오로지 의창에 의지하옵니다. 만약 가난한 자만을 택하여 준다면 한갓 아전들의 간사함만을 증식시킬 뿐이요 백성은 힘있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황치신의 징계에 대한 우사간 조수량의 상수문. 황치신이 자기의 척박한 밭으로 가만히 비옥한 밭과 바꾸었으니 염치의 도가 없습니다. 불갑을 징계하여 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가만히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조부가 받았던 밭을 바꾼 것뿐이다 하며 수량이 대답하기를 무릇 죄는 정상은 중하나 죄상은 경한 것이 있사오며 정상은 경하나 죄상은 중한 것이 있사온데 치신의 죄는 정상과 죄상이 모두 중하오니 관대하게 용서할 수 없사오며 또 치신의 형제는 여러 번 우악한 은총을 입고 또 마음이 아직도 개전되지 못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이 무리를 징계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황치신 김맹성 한지를 죄주자는 사헌부의 상소문. 정상을 따라서 죄를 정하는 것은 성인이 형벌을 쓰는 큰 고난이옵니다. 황모신이 중죄를 범하여 그 과전의 속공이 되게 되었사오니 그 형이 황치신은 부끄러워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온데 도리어 이욕을 품고 시임당상으로서 동료에게 청해서 척박한 밭으로 비옥한 밭과 바꾸려고 종을 시켜서 본조에 정소하여 욕심을 이루려고 힘써서 소장을 받고 밭을 주는 날을 당하여서는 뻔뻔스러운 낯으로 같이 앉아서 턱으로 가리키며 길을 내어서 억지로 바꾸어 주게 하였으니 탐욕하고 비루함이 형용할 수 없사옵건을 그 일이 패해서 드러나기에 이르러 행문할 때에도 조금도 부끄러움 모르고 말을 꾸며 억지로 변명하오니 그 간사하고 탐욕하며 염치가 없음이 이보다 심할 수 없사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맹성은 그 행수로서 전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료의 욕심을 억지로 따라서 사정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 패해서 드러나기에 이르러 행문할 때에 자기의 죄가를 면하려고 망령되게 전제를 인용하여 교묘하게 꾸며서 답통하였사오니 간사하고 아첨함이 더할 수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대신에 지조가 없습니다. 한질은 공사를 관장하오니 정밀하게 마감하여서 만일 옳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사단을 가지고 고과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 직무이옵건을 이제 당상의 뜻을 영합하느라고 급급하게 고과하여 공공연히 바꾸어 주었사오니 식견이나 행동이 비루하여서 징계하지 함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세 사람은 사정을 쫓아 공무를 해한 정상이 분명하온지라 마땅히 중한 형벌을 써야 하겠기에 전일에 사인을 갖추어 계달하여 윤화심을 받기를 바라사온데 다만 치신의 관직만을 파면하여 본래의 반열에 따르게 하옵시고 나머지는 다 물론하라 하시니 악을 징계하는 길이 없사와 성인의 정상을 따라 죄를 정한다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일국의 시민들이 분노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세 사람을 죄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시와 사풍을 장려하고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각도 수참 관원의 역마순행을 검지할 것을 공조판서 윤번이 아뢰다. 각도 수참의 관원이 역마를 타고 마음대로 다니며 만가지로 패단을 일으키고 수참의 일은 전혀 거행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역마를 타고 순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죄수 계생과 석돌이 구 김구물, 김수, 김산, 김봉, 동삼을 벌주다. 형조의 쌀에기를
경기도 과천현의 죄수 산호 개생 등 이인은 사람을 모살하였고 경기도 밀양부의 죄수 산호 석돌이는 수령의 사인을 발로 차서 죽였고 평안도 중화의 죄수인 강도 김구물, 김수와 충청도 홍주의 죄수인 강도 백정, 김산, 김봉을 모두 율에 의하여 자명에 처하게 하시고 경상도 기천현의 죄수인 산호 동삼은 그 아내를 때려 죽여 싸우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정자가 참남하다고 종부 소윤 김맹헌이 아뢰다. 음양의 국인은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오나 양녕대군이 종묘에 내맥에 정자를 지었는데 지극히 장려하여 창덕궁을 눌러싸우니 청하건대 헐어버리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중관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하였으나 참남한 상황이 없으므로 그 청을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가 난간을 진상하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4일 김효 네 번째 기사. 경상도 문경현의 죄수 신기손에게 자명을 내리다. 경상도 문경현의 죄수 신기손이 첩의 어미를 때려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마땅히 자명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황치신의 진상을 조사라고 이르다. 사헌장령 홍심을 불러 교지하기를 내가 들으니 황치신의 바꾼 밭이 모두 조상의 묻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부득이하여 서로 바꾼 것이라고 들었을 뿐이다. 과연 그렇다면 진실로 마땅히 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몰수당하여 공존이 되었다면 우리가 사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치신이 신임 대신으로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사사를 서로 바꾼 것은 과실이 없지 아니하다. 옛사람은 비록 장오를 범하였더라도 어비를 위하여 범하였다면 두었다고 한다. 이제 치신의 죄도 그 정상을 따진다면 실상은 의보의를 위한 것이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바꾼 바의 밭이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조상의 묻은 근처에 있다고 칭탁해 말한다면 그런 것이다. 인구는 선한 것을 상주고 악한 것을 벌주어야 하나 마땅히 그 사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니 경기도에 고문을 보내어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선산 산음에 자란 특이한 보리 이삭에 관하여 치보하다. 선산과 산음 등의 고을에 보리 이삭이 혹 두 갈래로 된 것이 있고 혹 세네 갈래로 된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각도에 입거시킬 호수와 그 전지에 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일찍이 각도에서 입거시킬 호수를 정하였사온데 경상도에 600호, 전라도에 550호, 충청도에 450호의 비례에 이온 바 임술년부터 을충년에 이르도록 매양 춘절을 당할 때마다 우운을 나누어 들여보내되 그 뽑아내는 법은 향후 예의에 의하여 금년 가을에 경찰관을 보내서 일시에 뽑아 정하여 차례로 들여보내고 만일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유품의 자손은 향리로 정하고 평민이면 영리로 정하며 용납해 숨긴 사람은 역시 향후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또 환길도에 명하여 신설한 각진에 입거할 사람의 집을 매년 수리하게 하고 또 그 전지의 수를 계산하여 문적에 기록하여 그 하삼도에서 입거할 수요에 따라서 적당히 요량하여 나눠 주게 하옵소서. 또 이전에 입거한 사람은 밭도 적시로 더 주게 하여 영원히 생업을 성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6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야오시 등 11인과 망고 사야문 등 10인이 토산로를 바치다.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여진 지휘 야오시 등 11인과 종정승이 보낸 망고 사야문 등 10인이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16일 신사 두번째 기사 변방고을의 방비에 관하여 논의하다. 이에 앞서 평안도 도절제사가 청하기를 변경의 백성을 거두어서 업승으로 입보시키고 적도들의 왕래하는 곳에 본도 황해도 군사를 징발하여 갱참을 파고 검과 쇠뇌를 그 속에 두게 하고 또 남도와 황해도의 갑주와 궁전을 모두 다 변방고을에 수송하여 방수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여 정부와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기를 변경 백성은 본디 항심이 없으므로 갑자기 소유하면 반드시 떠날 생각이 있게 될 것이요. 다 몰아서 성으로 들여보내면 소와 말을 먹이기에 역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적도가 대거하여 온다면 갱참으로 능히 막을 수 없고 장마비가 한번 지나가면 매이고 막혀서 없어질 것이니 역시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성을 쌓는 것도 끝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양도의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도 또한 불가하오니 마땅히 공사의 여가를 기다려서 그 도의 강변 군졸들로 하여금 점차로 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남도와 황해도 각 고을도 역시 방하는 땅이온데 병기를 모두 다 변경 고을에 수정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하오니 청한 것을 윤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갱참은 깊고 길게 파놓은 구덩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0일 을이후 첫번째 기사 창쓰기와 헐쏘기를 함께 익히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창과 산은 편백되게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거도시에 모두 기창의 시험이 있사옵고 삼군 갑사도 역시 사창패가 있사오니 창은 단병의 가장 기묘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된 자가 궁시, 창, 금을 갖추 익히지 않는 것이 없은 연후에야 가히 적병을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창의 재주를 잠시 무고에 시험하고 중요의 군사인즉 전혀 시험하지 아니하며 춘추도시에 이르러서 창사의 재주를 각각 따로씩 취하오니 이로 인하여 창 쓰는 자는 쏘지 못하고 쏘는 자는 타지 못하여 국가에서 군주를 훈련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중의 내금이 별십이 갑사와 외방의 보충 갑사를 취재할 때라든가 평상시에 재주를 훈련할 때와 춘추도시에서 모두 기창을 시험하게 하고 만일 창 쓰는 것을 시험하는 자가 자원에서 또 보살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들어주어서 편벽하게 한 가지 재주만을 익히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0일 을이후 두번째 기사 제수받은 만호 천호는 즉시 부임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령을 제수한 후에는 이조에서 형제로 이관하여 부임함을 독촉하는 법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온데 각호의 만호는 그렇지 아니하여 새로 만호를 제수하면 스스로의 연구를 거짓 칭탕하고 열흘이나 한 달씩을 연해가며 그 직을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방어가 허술합니다. 거무에는 수령 첨절제사거나 만호 천호를 제수한 뒤에는 병조에서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즉시 형조에 이관하여 엄중하게 부임할 것을 재촉하게 하되 만일 30일이 차도 부임하지 않는 자는 즉시 파면하여 내쫓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0일 을이후 세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 도절제사는 사변이 있을 때 소제처에서 시험 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함길도는 근래의 변경이 끊이지 아니하므로 도절제사가 항상 북방에 가 있기 때문에 매년 춘추 취재 때에 관찰사의 시취에 참여하지 못하오니 시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관찰사와 도제처사가 같이 시험 보게 하옵고 사변이 있사오면 각기 소제처에서 한결같이 일찍이 행하던 법칙에 의하여 도를 나누어 취재하게 하여
고려를 돈독히 하고 평안도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군 세종 23년 6월 22일 을요 네 번째 기사. 관찰사가 수령을 차사하는 것을 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관찰사가 혹은 불긴한 공사로 해서 수령을 차사하고 또 대소 봉사자가 역시 차사원을 많이 거느려서 백성의 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로를 소유하게 하오니 청하오건대 이제부터는 사형수의 죄가 중한 자는 마땅히 옆에 가까운 수령으로서 차정하고 교지를 받는 일과 대간이 추역하는 일 외에는 수령의 차사를 일제 검단하며 봉사자의 전이하여 가는 것도 일이 만약 중하면 계문한 연후에 대행을 차정하게 하소서. 또 연변의 수령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온데 역시 잡사로서 많이 차정하오니 매우 옳지 못하옵니다. 이후로는 전과 같이 차정하면 마땅히 감사를 죄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기도 강원도가 감으로 비를 빌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의 마필에 관해 묻다. 평안도 관찰사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흔히 하는 자가 말하기를 평안도의 마필이 피곤해 죽는 것도 타도의 비교가 아니옵니다. 입조하는 사신이 서로 끊이지 아니하여 매양 일행을 당할 때마다 영송하는 마필이 요동까지 갔다 오므로 피곤하여 죽는 것이 열의 반이 됩니다. 또 더구나 걸련 이래에 적변이 없는 해가 없어서 남도의 양식을 북쪽 고을로 운수하느라고 줄령을 넘기 때문에 마필이 피곤해서 죽게 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서 그 배가 무궁하오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함길도 갑사군은 궁벽하게 깊은 곳에 있으므로 방어가 좀 급하지 아니하고 또 양식을 운수에 보내는 배단이 없기 때문에 축적된 것이 매우 많고 또 여연 조명간 등지에 가깝사오니 청하건대 얼음이 얼고 눈이 깊이 쌓일 때에 썰매에 실어서 여연등 고을로 요량에 옮겨서 군사의 양식을 삼아 남도에서 실어 나르는 폐허를 덜게 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만일 갑산에서 여연에 이르는 중간 노상을 옮기는 동안에 저들 적이 틈을 따서 침략할 것이라 염려된다고 말한다면 도절제사가 이미 매양 동절이 되면 군마를 거느리고 그곳에 부방하오니 마땅히 그 부호를 정제하게 하고 그 병세를 엄중하게 하여서 한편으로는 저편에 위험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 운량하는 것을 보호하게 하오면 그 일 두 가지가 다 온전할 수 있을 것이오니 저들 도적이 어찌 감히 침략하겠습니까? 하므로 그 의논을 듣고 역시 옳다고 여기었다. 경등이 같이 의논하여서 도로의 원근과 적정의 요해와 운수의 편부를 자세히 조사해 다시 자세하게 의논해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북교에서 비를 빌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진상하는 물품에 관해 전지하다. 각도의 관찰사와 도저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무릇 정조 동지 단호 단일과 강무 때의 진상하는 잔물은 사라 능단과 금선이나 금은은 쓰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한두위에 죄에 가벼운 사람을 풀어주다. 형제와 사음부에 전지하기를 이제 한두위를 당하여 옥중의 괴로움이 보통 때의 갑절이나 될 것이니 가벼운 죄로 갇힌 사람은 보방하고 추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외인 사이문구라의 귀화를 허락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외인 사이문구라는 그의 부모가 본래 우리나라 사람이오니 머물러 살게 하여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여진 집이 야오씨 등에게 물품을 내리다.
11명에게 의복, 신, 갓, 보화 등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에게 옥을 도설계대로 지었는지 검사하라고 이르다. 각도 관찰사에게 전제하기를 옥은 관계되는 바가 중한 것인데 관리가 경홀하게 하여 갇힌 사람이 심한 추위와 더위와 장마에 자주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지난 기민년에 옥의 형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각도에 반포하였는데 이제 각 골에서 도용에 의하여 지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직에 비를 빌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살인한 죄수 양기를 교형에 처하다. 충청도 공주의 죄수인 백승 양기가 사람을 때려 죽여 사오니 청하옵건대 유례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귀화한 야인 동야라와 다가로가 죽어 관을 내리다. 관과 부무를 내려주고 치제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치평요람의 편천을 정인지에게 명하다. 임금이 지중추원사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의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요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의 기록을 헤아려야 할 것인데 주나라 이래 대대로 역사가 있으나 편찬한 것이 방대하 쉽게 두루 상고할 수 없다. 내가 근래에 송유가 편찬한 자경편을 보니 가언과 선행을 절로 나누어 유에 따라 편찬하였는데 간요에 힘썼으니 예전의 서적을 저작한 자가 사람들이 즐겨보도록 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진실로 사람마다 학문에 대하여 박람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임금이 만기를 보살피는 여가에 능히 박람할 수 있겠는가? 경이 사적을 상고하여 열람해서 그 선하고 악한 것을 가히 원징이 될 만한 것을 뽑아내어 하나의 서적으로 편찬하여 관람하게 편케 하여 후세 자손의 영원한 거울이 되게 하라. 또 동방에도 건국한 것이 오래이니 헌패 존망을 역시 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편입시키되 번다 하거나 간략한데 치우치게 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사명하기를 치평요람이라 하였다. 진양대군 이유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드디어 문학하는 선비를 집현전에 모아서 분과하여 성취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제주 있는 야인의 귀하에 관해 함길도 도우절제사에게 전지하다. 골간 우적합은 우리 조정 때부터 가까이 경흥 지면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동쪽 울타리가 되어 정성을 바쳐 힘써 오기를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를수록 더욱 독실함으로 내가 이를 매우 가생하게 여겨 후하게 상주해서 그 공을 표창하려 하는데 일찍이 들은즉 그 지방 하다산에 거주하는 가상계리와 주촉 곳에 거주하는 월하내와 여산에서 거주하는 지위 조랑계 시방계가 더욱 걸출한 자라고 하니 저들이 만약 와서 조의한다면 내가 마땅히 후한 상을 특별히 내려주고 숙식을 제공하기를 등수 높게 할 것이요 저들이 관직을 받고 서울에 살면서 시위하려고 하면 역시 그 소원대로 덜어주어서 영원히 북문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함께 생생의 업을 누리게 할 것이니 경은 나의 뜻을 못받아 일일이 타일러서 초래하여 올려보내도록 하고 경도 접대할 때에 곡진하게 음식을 대접하여 후의를 보이고 또 서울로 오는 노상에서 후하게 접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하직하는 홍산현감 김사행을 인견하다. 김사행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충청도는 병진 정사년의 한제 이후로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 너 고을에 가서 농상을 권과하고 백성의 삶을 후하게 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남지, 윤덕홍, 김맹성, 이선, 이계린, 이진, 남경우, 이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합으로 보승군을 삼고 남지로 호조 판서를, 윤덕홍, 김맹성으로 지중추원사를, 이선으로 호조 참판을, 이계린으로 형조 참판을, 이진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남경우, 이자로 중추원 부사를, 이맹상으로 공조 참의를, 임종선, 황수신, 정간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이의협으로 사은집이를, 성득식으로 지사관원사를, 이계선으로 사관은 좌정은을, 정춘경으로 강원도 도관찰사를, 이각으로 전라도 수군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아내를 죽인 산호 서봉을 차명에 차하다. 경기도 이천의 주예수 산호 서봉이 그 아내를 찔러 죽여 싸우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차명에 차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3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수재를 염려하여 병조 한승부 검화도감에 전지하다. 병조 한승부 검화도감에 전지하기를 연일 큰 비로 인하여 수재가 염려되니 성안의 수환이 미칠 만한 곳에 사는 백성들은 미리 알고서 피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4년 7월 3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야인에게 하사하는 사모의 모라를 쓰게 하다, 사용하게 하다. 공조에 정하기를 야인에게 하사하는 사모는 동절에는 모라를 사용하게 하고 하절에는 대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무를 쓴다고 웃는다 하므로 이를 금지시키고자 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지금 이후로는 일체 다 금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물며 야인에게 하사는 사모에는 더구나 대를 사용할 수는 없다 하였다. 도성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모자를 쓰는 것이 자가 매우 많사온데 모라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중모를 쓰오니 진실로 갑자기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신이 나올 때는 중모를 쓰지 말도록 할 것이며 야인에게 하사하는 것은 모두 모라를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임금이 공조의 청을 따랐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3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조회시 시위군사가 갑옷을 입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조위할 때에 개상의 시위군사가 모두 갑옷을 입지 아니하므로 조위가 장엄하지 아니하오니 이제부터는 대소 조회 때에 운건 외에는 내금이 중의비 별시비 사금이 몸을 갖추고 호를 잡고 책을 가지고서 시위하게 하고 사복시 관원과 응당 시위할 당상관은 모두 갑옷을 입게 하며 오직 사신을 영접할 때는 한 차례 응당 행할 예전이 끝나면 내금이 별시위 중의위 외의 전한 각 사람은 모두 갑옷을 입지 말도록 하고 상시에 각 문을 수직하는 군사도 역시 갑옷을 입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책은 금장을 말한다. 세종시로 93권 세종 23년 7월 3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좌우도의 수참판가는 역마 대신 배로 서울에 오게 하다. 의정부에서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좌우도의 수참판가는 직무가 전운을 관장하였는데도 조선을 타지 아니하고 역마를 달려서 서울에 올라오므로 이로 인하여 미국이 물에 젖어서 많이 썩고 못쓰게 되오니 청하옵건대 공조에서 아랜 바에 따라 수참판가는 역마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고 길이 항식으로 삼아 항상 참선을 타고 순행
고찰하게 하되 만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으면 감사가 규찰하고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93과 세종 23년 7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전의 친척을 모해한 구슬이의 죄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황보신의 처 홍씨의 수양모 반씨의 종 구슬이가 염승술을 써서 홍씨를 모살하여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이제껏 대간 도관이 이것을 핵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해 옥중에 갇혀 있으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저걸 어리석은 계집종이 어찌 누가 나의 상전이며 누가 나의 상전이 아닌지를 알겠는가? 본주를 모해한 것으로서 논하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마땅히 노비가 본주의 족친을 모해한 유래조차 속히 결정하여 끝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성기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그 다투는 바의 노비를 이미 대간으로 하여금 조사에 판결하게 하고 또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보신의 처 홍씨를 반씨에게 의절하여서 한 명의 노비도 주지 않았다면 구슬이는 홍씨에게 서로 간섭되지 아니하오니 본주의 족친을 모해한 율로서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씨는 곧 반씨가 수양한 것으로서 병진년의 종을 놓아 주었다는 논계를 이미 위조한 것이라 논하였은즉 구슬이는 반씨의 종으로서 수양딸을 모살하였으니 그 죄가 작지 아니합니다. 아직 정부의 의논을 기다린 연후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풍계를 올려 제수한 김계우와 권수를 추액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전에 예문 본교 김계우와 전 승문원 박사 권수 등을 이제 성균 주부를 제수하였사온데 전함의 각 품은 의례 본품에 의거하여 직설에 제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풍계를 올려 제수하게 된다면 계달하고 수용하도록 이미 전지를 내린 것이 있사온데 이제 계우와 수 등의 풍계를 올려 제수한 것은 구례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소서하니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하등의 땅을 3등으로 나누는 일에 관해 우의정 신계의 상소문 당초의 공법을 상정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공법은 장차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려 함인데 구등으로 나누지 아니하면 백성이 반드시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등수를 나누려면 반드시 양전하여야 하므로 갑자기 이를 행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구안에 의하여 3등으로 하고 경한 것을 쫓아서 그 조세를 정하고 시행한 뒤에 마땅히 양전하여 등수를 나누어서 영세에 이르도록 행하게 하자 하였사온데 그 뒤에 다시 의논해 상중 동등으로 하고 하등은 전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시험으로 시행한 경상 전라도 백성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고하오면 상중이 동등으로 된 것은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등은 백성들이 많이 괴롭게 여기오니 무엇 때문입니까? 상전, 중전 등은 흉년을 만나도 전실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등은 비록 수환의 재상이 없다 하더라도 손이 항상 많고 실이 항상 적으며 혹은 전손에 이르게 되옵니다. 전손의 밭은 진실로 하지 하등이온데 매년 과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고 또 재상이 1도 1업이나 혹은 1경에 이르러서 여럿이 함께 아는 바이라면 그 세는 의례 의당 특별히 면세되는 것이온데 하전의 재상이 가끔 상중에 풍실한 곳에 있게 되면 비록 전손에 이르렀어도 조세를 받는 것을 감하지 아니하오니 그 경작자가 다른 실전이 있으면 그래도 조세를 바칠 수 있사오나 만약 외롭고 가난한 자라서 오직 이 손전뿐이라면 반드시 빚을 내어 조세를 바칠 것이니 어찌 그 처자식의 굶주림을 구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망이 없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부자의 밭은 상중이 많고 가난한 자의 밭은 하등이 많은 터이온데 이제 공법의 상전 중전의 조세는 손실과 수세의 수를 비교하면 그 경한 것이 갑절이나 다섯 갑절일 뿐이 아니었고 하전의 조세는 손실과 수조의 수를 비교하면 그 중한 것이 역시 갑절이나 다섯 갑절이 되오니 의당 그 균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전라 충청 등의 하도는 지품이 비옥한 것이 많고 상도는 지품이 높고 건조한 것이 많으므로 하도의 백성들은 오히려 공법이 실행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상도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자가 많습니다. 기타 여러 도는 대개는 높고 건조한 것이 많고 비옥한 것은 적으므로 그 백성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또한 대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듣자오니 기존의 백성들로서 공법의 시행을 원하는 자가 잠언 많다고 하므로 그 실행하기를 원하는 바의 뜻을 물은 즉 모두 말하기를 위관이 손실을 심사할 때 제멋대로 하는 것이 이미 심하고 주육을 대접하는 폐해가 매우 크며 서원과 산사들이 꾀를 피우고 간사한 짓을 마음대로 하여 손실의 문부를 마감할 때에 손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고 손이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하고 손이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하여 실전을 속이고 숨기는 것이 매면에 수십 결 미만이 아니었고 또 그 고을에서 손실 다품의 비용이라 칭하여 잡다하게 이름도 없이 거두는 것이 조세보다 많사온데 공법에는 이런 등의 폐해가 없으므로 실행하고자 할 뿐이다 하옵니다. 비옥군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상, 중 등은 전대로 하게 하고 하등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자 그 고을의 전지를 심사하여 3등으로 나누게 하오면 전지의 심사가 빨리 끝나서 전환이 바르게 되어 조세가 빠짐이 없고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 각 고을에서 고쳐 심사하는 것은 규식을 시행하여 한결같이 전의 의논대로 쫓는다면 공사가 다 편하여 비록 여러 도에 다 시행한다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이미 정한 제도는 마땅히 번거롭게 자주 고칠 것이 못되오니 다만 여러 도에 시행하여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오나 이것은 공법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 뜻인가 여겨지옵니다. 대저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편리하지 아니하면 비록 육전에 기재된 것이라도 혹시 고치는 것이 싸옵거든 하물며 이 대법은 장차 시험에서 천천히 백성의 의향과 사세를 보아 혹은 더하고 혹은 감하여 적중하기를 기하고 진선진미한 연후에 획일하게 시행할 것이오니 어찌 오래지 않은 동안에 경이하게 실행하겠나이까. 하물며 제도를 초창한 처음에 그 적중을 얻지 못하여 입법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어찌하여 어리에 해롭겠습니까? 백성의 뜻을 어기며 등수를 나누지 아니하고서 시험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시험하고자 한 것인지 알지 못하오니 그들을 오기를 말하면서 문 닫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왕년의 각도 다품 실수에 가장 많은 것과 공법의 수세수를 상고하오면 경상도는 갑인년의 실이 쌀, 콩 합하여 16만 9,811석이온데 공법은 87,917석 13두가 더하옵고 전라도는 갑인년의 실이 15만 8,184석 11두이온데 공법은 11만 802석 8두가 더하옵고 충청도는 경신년의 실이 9만 451석 12두이온데 공법은 9만 7,388석 10두가 더하옵고 황해도는 경신년의 실이 4만 1,573석 10두이온데 공법은 10만 1,757석이 더하옵고 강원도는 경신년의 실이 2만 99석 13두이온데 공법은 1만 1,308석 3두가 더하옵고 경기도는 갑인년의 실이 3만 7,390석 3두이온데 공법은 1만 2,810석 11두가 더하옵고 함길도는 경신년의 실이 2만 9,244석 8두이온데 공법은 2만 6,988석 1두가 더하옵고 평안도는 경신년의 실이 5만
54,746석 12두 이온데 공법은 87,593석 6두를 더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전에 있어서의 각도의 손실이 비록 진시로 적중하지 않은 것이 심하오나 그러하오나 공법의 수세의 수가 손실의 수세의 수보다 혹은 배가 더하고 혹은 조금 더하여서 더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사오니 망령된 생각에는 각도의 전제가 하등이 많은데 공법으로 수세할 적에 3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그러하오면 반드시 시험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히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법을 실행하여 영세토록 폐해가 없이 하려면 상항의 의논에 의하여 하등을 3등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이 편익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군 세종 23년 7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공법에 관해 묻고 의정부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도승지 조서관과 동부승지 성봉조를 인견하고 공법의 편부를 묻고 다시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93군 세종 23년 7월 5일 기한 세 번째 기사 함길도 사진의 자제에게 관직을 제수하라고 이르다. 함길도 사진의 자제로서 가히 종사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경운의 4인, 회령의 3인, 경흥, 종승의 각각 2인으로서 수비에 보충하여다가 2주년이 차기를 기다려 가자시켜 채차하고 그 도의 감사와 도질제사로 하여금 그 자제를 선택하여 윤차로 관직을 제수하게 하며 그 중에 문제나 무략이 있는 자로서 가히 시위할 만한 자는 차한에 부재하게 하고 온성부도 역시 사진의 예에 의하여 자제 2인을 선택하여 종사하게 하고 또 경원경흥은 바로 조정께서 왕업을 일으키신 땅이니 두 고을에 사는 자는 원거인과 객호를 나누어서 그 성명을 기록하고 피선된 자는 처음에 종 8품에 제수하게 하고 그 나머지 회령 종성 온성의 자제는 처음에 정 9품에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7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하직하는 임진현감 전현호를 인견하다. 말씀하기를 의청을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 주며 농상을 권고하는 것은 수령으로서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그대의 고을에 가서 정성껏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7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주하랑 노회신의 첩을 죄주는 일을 논의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전주하랑 노회신의 첩의 수식이 참남하게 공액을 본떴는데 회신이 이를 알고서도 검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정류를 국문하여 엄중히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회신의 일은 대의로 법을 따진다면 죄가 가장에 미치는 것이 의당하나 그러나 내가 그 실정을 아는데 회신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분수에 참남되게 하고 예절을 넘어서 사치를 궁극하게 한 것은 첩의 어미의 소위이었다. 내가 이미 그 어미를 죄주었고 회신은 미친 사람이니 아직은 두어두고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7월 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노회신의 일로 사관은 사관부에서 상서하다. 명부는 예의 큰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번영은 작은 물건이나 부자가 이를 아끼었고 창후가 황후처럼 꾸민 것은 가이가 크게 한숨 지었사오니 진실로 명기의 등급을 문란하게 할 수 없었어이옵니다. 노회신이 여색에 빠져서 첩의 꾸민새를 군군과 같게 하여 참남하게 쓰면서 끓이김이 없사오니 그 예를 넘고 분수를 어지럽게 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사옵니다. 이것을 용서한다 하면 상하의 분수가 이로서부터 문란해질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고 내 특별히 유사로 하여금 그 사유로 공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게 하소서 하니 답하지 아니하매
사헌부에서 또 청함으로 명하여 회신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창의 황곡징수에 부진한 수령을 벌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의창을 거두고 흩어주는 것은 중사이니 수령으로서 마음을 써서 거두어 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서 과제해야 할 것이온데 임소를 떠나게 되면 경중은 물론하고 잘못을 권징할 방법이 없사오니 매우 불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창구의 거두어 들이는 것을 끝내지 못한 자와 부임한 뒤에 가반이나 거두지 못한 자는 한결같이 대명률의 마관 권종조의 전량의 부족 수량을 추징하여 채우지 아니하면 제조 관리는 부족 수량을 10분으로 율을 정하고 부족한 1분에 대하여 태 50에 차하고 매 1분의 주의 1등을 가하여 장 100에서 그친다에 의거하여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7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의 잡색군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이 앞서 각도의 잡색군정을 모두 군적에 등록시켰다가 만일 대적을 만나게 되면 다 징발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사오나 함길도 평안도 두 도는 지경이 야인과 연접하였으므로 변이 조석에 있사오니 군세를 단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양도의 잡색군 중에서 장실한 자를 택하여 따로 패를 만들어서 비록 대적이 없더라도 만일 경급이 있으면 즉시 징집하게 하여 군세를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